자, 뒤에 있는 사람이 과거에 이명박, 박근혜 정권에 걸쳐서 굉장히 유명해졌던 나꼼수 멤버들이죠. 한때 보수 정권을 희롱하고 조롱함으로써 아주 희대의 인기를 끌었던 사람들입니다. 자, 그 중에 뭐 정치 의혹을 갖고 있다가 무슨 여자 문제에 걸려서 미투에 시끄러워졌던 정봉주 빼고는 나머지는 지금도 공중파니 각종 언론에서 이제 서브컬처에서 벗어나 메인스트림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주요 언론계 거물이 되었습니다. 자, 저 사람들이 과거에 나꼼수라는 팟캐스트를 했을 때 그야말로 이제 전화기로 듣는 라디오라는 새로운 매체를 통해서 떴지요. 그냥 뜬 게 아니라 한 10만 원짜리 콘서트를 지방에 다니면서 순회해도 그 표가 항상 다 팔리고, 그리고 저 사람들이 얼마나 팬이 많았던지 대학로에 벙커라고 하는 아지트도 만들어서 아마 거기서 이 카페 이런 부분도 했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자, 어쨌거나 엄청난 팬들을 몰고 다니고 상업적으로도 수익을 얻은 저들이 과거 야권에 한마디로 전위 공격대 역할을 수행하면서 그렇게 했는데, 이제 그 야권이 여권이 되다 보니 이 사람들이 근엄하게 각종 공중파의 주요 자리를 맡거나 또 정권과 관련이 있는 이제 메인스트림 언론에 등장을 해서 당당히 진행 등을 맡고 있는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한마디로 똥개가 거의 맹견이 된 거죠. 그런데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은 지금 의혹들이 난무하는데, 이들이 그 정권의 의혹들 중에 가장 출세한 사람으로 꼽히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지난번에 무슨 촛불 시위 와중에서도 박근혜 정권이 맛이 가는가 싶으니까 의혹들이 여러 사람 등장을 했고요. 그런 의혹들 중에 온라인에서 대표적으로 활동했던 의혹이 드루킹 일당이었습니다. 그런데 드루킹의 비애라는 것은 이름값이지요. 같은 삼류라도 자, 이렇게 이름값을 해서 언론 지상에 한마디로 이름을 날린 삼류는 나중에 대선에서 농공행상에서 그래도 그 이름값들 때문에 정당한 대우를 받고, 드루킹 일당들은 지금 어제 보니까 뭐 드루킹 일당 중에 2명이 보석으로 지금 나왔다, 뭐 이런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드루킹 일당은 다 무명이었습니다. 드루킹 자체도, 김동원이라는 사람도 무명이었죠. 저도 이름 들어본 바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 정치라는 것도 왕후 장상의 씨가 있어서 무명이 정치판에 들어와 가지고 뭔가 편을 들고 역할을 했다고 해서 본인은 그런 것이 아마 결정적인 기여를 했고, 문건으로도 도와줬지, 오프라인에서 사람 동원해서 도와줬지, 또 온라인에 주요 댓글을 조작해서 촛불과 대선과 그 이후 집권 이후의 안정성에 대해서도 도와줬지. 물심양면으로 문정권은 우리 때문에 탄생했다고 드루킹 일당들은 생각하겠지만은 막상 권력을 가진 사람들은 생각을 그렇게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의용이 되는 것도 계급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는 김제동이나 김어준이나 주진우나 김용민은 급이 다른 의용이지요. 어쨌거나 B급, C급에서 이들은 이제 A급이 된 양 이렇게 설치고 다닙니다. 그런데 이들의 성공이 던져주는 아주 잘못된 부분이요, 뭔가 하면 지금 문정권 산하에서 온 사방에 너무나 많은 의혹이 넘쳐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개나 소나 의용을 자처해서 지랄들을 하고 자빠졌어요. 심지어 공식 언론 기자들 중에서도 서로 의용이 되고 싶어서 몸을 막 던집니다. 제가 그걸 바라보고 있으면요, 이 기자라는 친구가 쓴 글이 또 무슨 TV나 이런 데 나와서 하는 리포트가 저게 제대로 된 리포트냐, 정말 그 영혼의 한심함을 금할 수 없어요. 그럼 그 사람이 젊어서 막 이 의식이 좌파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개인의 의식에 따라서 그런 행동을 했을 거라 봅니까? 천만의 말씀이죠. 기자쯤 하면 다 지가 말한 것이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가에 대해 자신에게 다 압니다. 청와대는 지금 주요 언론의 기사를 다 모니터하고 또 주요 TV니 방송에 나오는 이 발언들도 다 모니터하고 주요 유튜버들의 발언도 다 모니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황장수가 오늘은 뭘 씻느냐 이래 보다가 제가 가뭄에 콩나듯 나가는 방송에서 황장수가 오늘 우리들 병원 터뜨렸다 오지 마라. 황장수가 손혜원 동생 불러다가 터뜨렸다 오지 마라. 그렇게 신속하게 반응이 돼 가는 거죠. 자,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지난번에 청와대에 행정관 4급을 하다가 옷 벗을 때 상급이 되었다. 그거는 그냥 제대할 때 한 등급 올려주는 과거의 군의 관행과 비슷한 겁니다. 근데 그 기자가 뭘 했어요? 기자를 할 때 TV에 정권을 선거 때 확실하게 한번 놓아줬다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평소에 끈이 있었겠죠. 지간 행동을 엄청 오버해서 튀겨서 선거 캠프에 이야기했을 거고, 그래 니 우리 되면 데리고 들어간다. 물론 그런다고 다 안 데리고 들어갑니다. 뭐 매력이 있었든지 이용 가치가 있었으니까 데리고 들어갔겠지요. 그런데 청와대에 4급으로 있어봤자 청와대에 4급이 있었다고 나중에 국회의원 나갈 건덕지도 안 되고, 결국은 뭐냐, 내 청와대 경력은 쌓았으니까 이제 이걸 갖고 기업에 돈 많이 주는 데 가서 임원 좀 하자. 그래서 메리츠 종합금융인가 거기로 가서 금융그룹에 가서 거기서 상무가 갑자기 되지 않습니까? 39배요. 그러면 일단 연봉이 매덕이 돼버리는 거죠. 보너스까지요. 그래서 한 몇 년, 이 정권이 있을 때까지는 있지 않겠냐. 한 3년 계약은 될 거다. 그럼 이 정권 이후에는 벌어놓은 돈으로 또 유학을 갔다가 또 정권 바뀌면 오든지 연장되면 또 대선에 배팅을 하든지, 그래서 계속 튀겨가면 된다. 참 39이, 제가 39때는 생각도 못한 일들을 하는 걸 보고 내가 인생 헛살았다, 이런 생각까지 들도록 자각을 줬습니다. 그런 걸 보고 숱한 기자들이, 또 청와대 대변인 김의겸을 보고 숱한 기자들이 뭘 생각하겠습니까? 그래 갑자기 생각이 났는데, 한 분이 댓글에 제가 말끝마다 부분을 써서 신경질 나서 죽겠다, 그것 좀 쓰지 말라고 이렇게 하는데, 제가 지금까지 의식을 하면서 말을 하는데 부분이라는 말을 별로 안 쓰는데 그게 그렇게 듣기가 싫고 불쾌한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부분이란 말이 제가 자주 쓴다면 그건 어느 사람이든 다 언어의 습관이 좀 있습니다. 제가 원고가 없이요, 머릿속에 그냥 제 생각을 대략 정리해가지고, 그것도 완벽하게 정리할 시간도 없어요. 그렇게 방송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러프하게 정리해서 프롬프트도 없고 이 원고도 없습니다. 방송 보면 잘 하지요, 앵커들이. 앞에 프롬프트에 글자가 다 나갑니다. 애드립은 전체 방송 중에 한 몇 개에 불과하고, 그것도 노련한 방송인 한 몇십 년 한 사람만 애드립으로 하지, 나머지는 다 짜여진 각본에 따라가고, 또 방송의 진행에 패널들이 여러 명 나오기 때문에 다른 패널이 이야기할 동안에 또 자신이 여러 가지 다음 진행 내용을 머릿속에 생각해서 할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저는 제 혼자서 작가부터 PD부터 또 더 나아가서 방송 진행까지를 다 해야 되고 연구까지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럴 때 머릿속의 흐름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정리가 잘 되지 않아서 그런 부분이라는 용어를 습관적으로 쓸 수 있는데요. 이해를 좀 하길 바랍니다. 그런 것까지 뭐 다 갖춰진 깔끔하고 말 잘하고 표준말 쓰는 사람을 원하시면 저기 공중파에 가시면 이쁜 사람 많고 종편에도 많습니다.
자,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났어요. 그래서 지금 의용들을 보면 의용의 역사는 과거에 관변단체였습니다. 보수 정권이 자유당에 나중에 잠깐 4.19로 민주당이 들어섰습니다마는 5.16으로 다시 보수로 이렇게 왔고 그 이후에 공화당부터 시작을 해서 민정당, 그 다음에 민정당이 민자당, 3당 합당으로 그리고 YS가 된 다음에 신한국당 그리고 이제 무슨 조순등이 또 들어오고 하면서 한나라당 이해창 때 그리고 한나라당이 또 어떻게 됐습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비대위를 맡으면서 새누리당 또 새누리당이 지금 탄핵 사태를 겪으면서 탄핵 이후 대선 국면에서 한국당이라고 이름을 바꾸었습니다. 그런데 당 이름이 이렇게 변했지만은 그 보수가 DJ가 97년 12월 대선에서 이기기 전까지는 정권이 사실상 거의 안 바꾸고 해방 이후에 잠깐 1년의 공백이 있었지만 보수가 이름을 달리하면서 집권을 했지요. 그때 관변단체라는 게 많이 있었습니다. 자, 정권은 안 바뀌니까 관 주변에 온갖 형태의 관변단체를 만들어서 정권의 필요에 따라 거리에 동원하기도 했고 각종 캠페인이나 행사에 동원하기도 해서 정권의 지지를 보여주고 그렇게 하는 용도로 도구로 썼죠. 자, 그런데 이제 그런 관변단체들이 정권 교체가 되고 하면서 이제 점점 무력화되고 지난 이명박 박근혜 때도 시민사회의 역할에 걸맞는 보수의 변화된 모습을 정리하는 그런 쪽으로 바람직한 보수의 역할을 부여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손쉽게 뭐 뉴라이트라고 해가지고 말이 뉴라이트지 주사파 하다가 갑자기 라이트가 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사람도 문제가 있다고 봐요. 정상적인 사람이면 젊을 때 절대로 주사파 안 하죠. 그리고 주사파까지 하다가 갑자기 우파라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사람 의식의 변화에는 일종의 합리적 연결성이 있어야 되지요. 저는 주사파를 한 적도 없고 PD를 한 적도 없고 다만 민주주의적 관점에서 독자적인 학생운동을 하다가 민주당에 들어갔지만은 안 맞아서 지금 왔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보수 정당 주변에서 기웃거리지도 않습니다. 자,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대학 다닐 때 주사파들이 거기서 삼류들은 뉴라이트로 이쪽으로 왔다가 지금 흩어졌습니다만은 주사파의 주류는 여전히 80년대 초중반 학생운동에서 좌쪽에 건재하고 있었고요. 그럼 우측에는 나머지는 일부 좌쪽에서 적응 안 된 사람들이 좀 건너왔을 뿐입니다. 그 외에는 과거에 이 관변단체의 역할을 하던 사람들이 남아있거나 군 출신들이 남아서 보수의 흐름을 이렇게 끌고 왔지요. 근데 거기에는 솔직히 유감스럽게 변화하는 시대의 벼슬에 걸맞는 어떤 새로운 보수의 방향을 제시하기보다는 과거식의 종북 척결 등에 매몰되어 오다가 또 보수의 행동에도 과거 정권의 돈 몇 푼 받고 이러다가 화이트 리스트 등에 걸려가지고 지금 보수단체들이 개망신을 당했습니다. 자, 그건 그렇다 칩시다. 그러면 그렇게 보수단체들을 화이트 리스트라고 했던 좌파들은 그러면 좌파 관변단체들이 그러면 여당이 된 입장에서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가? 지금 문 정권을 옹호하지 못해서 발악을 해도 저렇게 발악할 수 없을 정도의 생발악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회운동을 했으면 사회과학을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책을 잘 안 읽는 사람을 보고 운동권들은 무식하다 했습니다. 제가 주사파 서적이나 소련 책들을 안 읽으니까 저보고 무식하다 해서 내가 볼 때는 책을 편중되게 읽는 너네들이 무식하다 하고 저는 그 근처에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주사파들이 지금 이제 관변단체로 거대하게 등장했어요. 주사파 중에서 위로 들어간 사람은 한 3, 400명이고 주사파의 운동권
이 언저리에 머물던 사람이 수만 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지금 다들 언론, 시민사회단체, 온갖 군데 퍼져서 지금 의용의 역할을 하고 있어요. 자, 그 의용의 대가는 뭐겠습니까? 정치편 주변에 얼쩡거리다가 한 자리 꽤 차는 거, 산하기관에 한 자리 나가는 거, 뭐 이런 게 그 의용들이 갈 수 있는 한계죠. 좌든 우든 뽑아서 올리는 사람은 기득권에서 저거들끼리 이너서클에서 합니다. 아무리 의용을 하고 관변을 해도 거기에 끈앞을 하던 사람들을 크게 한 자리 주지는 않습니다. 돈 좀 뜯어먹거나 기껏해야 별 볼 일 없는 자리 하나 던져주는 게 최고의 역할이죠. 자, 그런데 지금 문 정권은 이렇게 국가를 겪어보지도 못한 새로운 나라를 만들겠다 했는데 정말 겪어보지도 못했고 생각도 해보지도 못한 새로운 나라로 이렇게 신속하게 만들어 가면서 망가뜨리는 기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금 중국의 문화혁명 때 홍위병을 방불케 하는 히틀러의 히틀러 돌격대를 방불케 하는 무솔리니의 무슨 검은 무슨 스카프가 있었죠. 그런 거를 방불케 하는 역대 역사에 등장을 했던 최고의 관변 의용들이 지금 우리 사회에 너무 많이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저는 이 사람들을 보면서요, 이들이 단순하게 무지해서 한 자리 붙어 먹으려고 하는 정치 브로커 수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교수 출신에도 그런 놈들이 있고 기자 출신 중에서도 그런 놈들이 무수하고 문화예술계에도 무수하고, 그러니까 한 사회의 상층 지식, 즉 상부 구조를 형성하는 그룹에서 숱한 의용들이 지금 생산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왜 우파보다 좌파 진영에서 관변 의용들이 훨씬 단단하고 무수하게 나타나는가? 그거는 농공 형상에서의 좌우 간의 서로 비대칭성에서 나온다고 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아주 쉬운 말을 좀 제가 꼬은 건데, 우파들은 농공 형상으로 한 자리를 주는 게 아니라 끈을 댄 순서로 한 자리를 줍니다. 관변 의용에 대해서도요. 그러니까 죽도록 관변 의용을 해도 한 자리도 못 얻어먹은 우파들이 숱하게 넘쳤고, 그러다 보니까 박근혜 정권이 저렇게 무너지거나 이명박이 주변이 저렇게 단촐하게 돼버린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좌파들은 그야말로 이름 좀 됐다 싶은 의용들은 깜이거나 깜이 아니거나 묻지마로 한 자리씩을 주고 있습니다. 가치도 없는 한교익이라고 무슨 음식 평론가인가 하는 친구가 또 나베가 어떻고 나경원이 어떻고 등장을 했습니다. 이 사람이 이러는 거는 나 여기 살아있고 열심히 정권 입장에 서서 저 수구 꼴통들을 공격하고 있으니 나 빨리 한 자리 좀 주라. 이 사람 거의 무명이었는데 문정권 들어서면서 저 언론에 등장을 많이 했죠. 라면 광고도 하고 TV에도 여러 군데 예능 프로에 나오고 이랬죠. 그러다가 본인의 입을 스스로 관리를 잘 못해서 퇴출이 되었는데 저렇게 지금 다시 이렇게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확하게 좌파들은 기여한 만큼에 걸맞는 농공 행상을 관변 의용들에게 해주니까 서로 앞다퉈서 욕을 먹더라도 몸을 던지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손혜원을 비호하는데 좌파 관변 의용들이 얼마나 등장을 했고 신재민을 공격하는데 김태우를 공격하는데 문재인 딸을 옹호하는데 얼마나 앞장을 섰습니까? 저 같으면 얼굴이 뜨거워서 하지 못할 일을, 제가 보수 진영 중에 유일하게 2014년에
3인방 문건 터지기 전에 3명이 박근혜 전 대통령을 진정으로 위한다면 외국으로 떠나고 최순실 등과 정윤회 등도 좀 떠나야 된다 말을 했다가 욕 바가지로 먹고 정권 끝날 때까지 고생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저는 그렇게 하는 것이 진정한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의 태도였다는 데에서 지금도 전혀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때 그 세 사람 삼고리 3인방 등을 감싸고 돌았던 사람들이 의용이지요. 누구라고 말은 안 하겠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갑자기 장자연이 김학의 등과 관련해서 이것이 바로 보수의 성적 윤리와 부패와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거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을 갖다가 지금 그냥 두지 말아야 된다. 완전히 조선을 척결하고 황교안, 곽상도도 공격해야 되고 이계의 보수와 끝을 봐야 된다고 비분관계하는, 저들이 언제부터 이런 문제에 대해서 그리 모범을 보인다고 이러는가. 그러면서 버닝썬도 그 바람잡이 중에 하나였는데 윤규건 총장이 등장하니까 그거는 일부인데 이 수구 꼴통들이 그걸 트집 잡아서 전체를 막으려고 한다. 그래서 갑자기 사라졌던 여성들이 등장을 해서 정인이라고 나오고 그 여성이 마치 미투의 투사인 양하고 정말 눈꼴스러워서 못 볼 부분을 연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의용에도 급이 있다 했죠. 최순실 사태 때 등장했던 의용들이 한 자리씩을 깨찼습니까? 무슨 재단을 만들고 정치를 한다고 깜에 맞지도 않게 끄떡끄떡 했는데 그 중에 성공한 사람 지금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의용도 일회용 의용이 있고 그 다음에 대우받는 의용도 있다는 겁니다. 아무나 의용해준다고 거기에 걸맞는 대우를 받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서 가짜뉴스 매도의 앞장서는 또 공중파와 종편의 팩트체크 의용들이 있습니다. 저거들이 가짜뉴스를 적극적으로 만들어 전파하면서 감히 저거들이 무슨 저울이라도 가진 양 가짜뉴스를 체크한다고 지랄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의용들이 제일 악질적 지식 의용들이죠. 자, 그뿐만 아니라 한국당이나 보수 진영을 토착 왜군이 5.18 표면이 하면서 공격하는 데 앞장서는 의용들도 있습니다. 자, 이들은 대체로 역사가 대한민국 역사를 부정하고 과거사가 왜곡되었다. 그러면서 상대를 대체로 친미 친일로 매도하는데 요즘 친미로 하기보다는 주로 친일 논쟁을 벌이고 위안부나 징용 문제에 대해서도 계급품을 묻고 다니는 의용들입니다. 그래서 의용들도 이제 전공별로 세분화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친북 정책을 옹호해서 북한 경제 협력이 대박이다. 대한민국의 경제 협력은 북한과 하면 된다. 이런 말을 대중적으로 퍼뜨립니다. 그러니까 대한민국 경제는 북한한테 지원을 해주고 북한의 개발에 나서게 되면 경제가 회생되기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어마무시한 거짓말들을 퍼뜨리고 있는 의용들입니다. 이런 놈들 불러다가 경제학 시험 치면요, 원론에 100% 빵점입니다. 자, 그 다음에 경제 악화를 매도하고 있다. 최저임금이나 주 52시간이나 다 괜찮은 부분인데 이들은 그런 거를 다 외면하고 수구꼴등적 시각에서 노동개혁만을 외치는 악질들이고 한마디로 문재인 케어 같은 경우에도 비난 일색으로 놓은다. 그런데 이들이 말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요. 좌파는 원래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반대하는데 이 원격 의료에 대해서 반대하던 좌파들이 다 입을 쳐닫고 있고 문재인이 의료 민영화를 도입하려고 하는 시도에 대해서도 입을 쳐닫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용이 되려면요, 양심이 없어야, 가슴에 털이 나야 의용이 되는 겁니다. 가슴에 그냥 털 나는 게 아니라 심장에 털이 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낯이 뜨거워서 못할 일들을 하는 거예요. 지금 환경단체들이 미세먼지 때 입을 쳐닫고 있는 거 보십시오. 중국발 미세먼지, 중국의 화력발전소, 중국의 원자력, 중국의 쓰레기 소각센터, 중국의 환경
오염 공장들을 서해변에 배치한 거, 이런 부분들을 공격해야 될 건데 말 한마디 하지 않고 있습니다. 정의를 부르짖는 참여연대나 경제정의실천연합은 태양광 비리라든지 문 정권이 조직적으로 저지르고 있는 비리에는 다 입을 쳐닫고, 환경단체들은 문 정권 들어서 태양광으로 돈 좀 벌자고 이제 환경 비즈니스로 변모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요, 과거의 관제 의용들이 이제는 주사파가 변질된 의용 세력들로, 아니면 신세대 의용들로 차고 넘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제가 이 방송에서 무의미한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만은 의용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야 된다. 의용 열전을 하나 써야 된다. 그래서 문정권 들어서 의용 발언을 한 사람들이 나중에 세상이 바로잡아졌을 때 반드시 그 발언과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지도록 경고해야 된다 하는 의미에서 이 발언을 하는 겁니다. 자, 싸우기 바쁘다가 또 정권 바뀌면요, 보수 쪽에 한 자리 또 해먹기 바빠서 신경도 안 씁니다. 이명박 때도 그랬고 박근혜 때도 그랬습니다. 노무현 때, DJ 때 10년 동안의 좌파 의용들이 얼마나 많았습니까? 노무현 때 인사동에 가면, 예? 인사동의 한정식 집에 개량 한복 입고 퍼질러 있는 문학의 의용들이 넘쳐났습니다. 진짜 꼬락서니가 가관이었고, 신부라는 사람이, 종교인이 특급 호텔에서 밥을 먹는 일이 서울에서 비일비재했습니다. 먹고 자면서요. 그런 의용들을 지금 다 잊고 있었어요. 이명박과 박근혜 정권에서 과거에 이런 의용들을 제대로 처리만 했어도 촛불 때 그 의용 좀비들이 갑자기 죽은 척하고 있다가 살아나서 1000명씩 10,000명씩 더 데리고 나와가지고 판을 엎어버렸습니다. 자, 그래서요, 이 의용이라는 것은 우파도 좌파도 되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이요, 자기 관점을 상실하고 의용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한 자리 한다고 배가 얼마나 부르겠으며, 원래 본투비 의용은 절대 좋은 자리 안 줍니다. 왜 김어준이 관직을 못 가고 주진우가 못 가고 그냥 뭐 방송 진행이나 하겠습니까? 그거는요, 의용은 김용민이 선거 출마한다고 민주당의 위원장 맡아서 나갔다가 자신의 과거 때문에 얼마나 무참하게 깨어져서 추방되었는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의용은 절대로 한 자리를 할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자리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보수에서도 의용은 좀 정리되어져야 된다 하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어쨌거나 시절이하 수상하니 본격적인 의용의 시대인데요. 이거 우리가 반드시 의용 열전으로 기록하고 나중에 100% 정리해야 된다. 이런 임무를 게을리하면요, 또 나중에 이들이 다시 되살아나는 겁니다.